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함께 배우기 이제 새롭게 2차 전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시간이 이제 2023년 2월 3일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2차 전지 이제 저희가 반도체를 한번 또 다뤄봤는데 이제 우리 한국의 쌍두마차죠. 이 반도체를 마스터했으면 다음은 당연히 이제 2차 전지도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완벽하진 않고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번에 이제 반도체를 설명드린 대로 최대한 저도 공부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개론이죠. 2차 전지가 뭐고 어떤 종류가 있고 2차 전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일단 이제 오늘은 좀 거기까지 알아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세하게 뭐 양극재, 음극재, 밸류체인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이제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2차 전지 이제 함께 배우기라는 뭐 거창한 제목은 아니고 예, 아무튼 2차 전지 한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고요. 뭐 2차 전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 뭐 우리 인류 역사에 인류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2차 전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일단 스마트폰도 못 쓰는데, 그죠? 노트북도 못 쓰고 불편하죠, 되게. 그래서 2차 전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까지 들어가니까 시장이 이제 엄청 커진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기초입니다. 2차 전지가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고 여기 나와 있지만 2차 전지와 1차 전지가 있는데 1차 전지는 뭐냐면 그냥 뭐 말 그대로 1차, 2차는 이제 이 충전 방전을 하는 건데 1차 전지는 방전만 해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있으면 방전만 하는 거죠. 쓰기만 하는 거죠. 충전이 안 돼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1차 전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2차 전지는 이제 양극, 음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충전도 하고 방전도 하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전지의 대표 기업이 뭐 공부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츠로셀. 우리 뭐 일반적인 소형 알카라인 전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사실 이제 1차 전지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비츠로셀이 하는 건 큰 전지들이에요. 큰 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하냐 군용 무기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 미터기라고 저기 전기 우리 이제 계량기 측정하잖아요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하기 위해서 얼마 썼나 거기 스마트 미터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일이 그거를 뭐 배터리 2차 전지 충전해 가지고 갈아 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추할 때 셰일 이렇게 밑에 땅을 파 가지고 뭐 기름 같은 거 파내거나 할 때 그런 기계들 있죠. 그런데 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 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래 써야 돼요. 그래서 방전만 하는 건데 방전율이 연간 1% 정도래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충전은 안 되지만 진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1차 전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런 1차 전지들 이런 산업에 많이 쓰이는데 근데 오늘 공부할 건 그건 아니고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 이제 관련해 가지고 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뭐 이런 모양으로 돼 있죠. 뭐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네모난 돼 있는데 뭐 스마트폰, 전기차 뭐 다 들어가고요. 자, 근데 2차 전지 이제 구성 원리를 보면 여기가 양극이고요. 음극, 이제 양극과 음극을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리튬입니다.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배터리 말고 리튬을 이용해서 만든 배터리예요. 근데 왜 리튬을 쓰냐면 리튬은 특징이 요 동그란 거 있죠, 요거. 요게 리튬이에요. 요 리튬이 그 전자를 내줘요. 이온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온화한다는 건 전자를 내주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온화돼서 이동하는 건데 여기서 리튬이 이제 이 어떤 이제 뭐 반응이 일어나면 외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가 분리돼 가지고 얘가 요렇게 타고 가요. 이쪽으로. 모터 있죠. 모터를 돌려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고, 리튬 이온은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튬 이온은 여기서 이쪽으로 쭉 옮겨가고,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자는 여기서 분류가 돼가지고 이 리튬에서 분류돼서 이렇게 위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 같은 그 한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약간 가는 루트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왜 쓰냐면 이온화 정도 되는 정도가 정말 강해요. 근데 금은 안 그래요. 금은 변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금이에요. 그냥. 금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리튬은 저런 성질이 있어서 그런 거고, 충전이 뭐냐면 여기 양극에 있죠. 양극에 있는 리튬 있죠. 여기 리튬이 이렇게 촥 촘촘하게 있잖아요. 얘가 이제 이온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충전을 우리가 딱 꽂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는 여기 리튬이요, 여기가 있어요. 리튬이 여기 다가 있으면 배터리 다 쓴 거예요. 근데 얘를 요 음극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래야 충전이 돼요. 이 리튬이 음극에 가 있을 때가 충전이 끝난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극에 있는 양극에 리튬이 많이 지금 있다. 그러면 방전 상태, 다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쟤를 무조건 오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음극으로. 그래 이제 그게 충전이에요. 그래서 충전할 때는 이제 리튬이 이쪽으로 가고 전자는 위를 향해서 간다. 방전은 이제 여기 있는 이쪽으로 가는 이제 음극에 있는 리튬이 다시 우리가 배터리를 쓰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양극, 음극. 예, 우리가 흔히 양극재라 그러죠. 이쪽을 음극재. 그 다음에 중간에 분리막 있죠.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안 돼요. 터져버립니다. 사고 나요. 전해액은 이 리튬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액체를 써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보통 이제 전고체라 그러죠. 전고체는 이 전해액을 고체로 쓰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고 지금은 다 액체를 쓰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가끔 가다가 이 분리막을 뚫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리튬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폭파사고 나죠. 그래서 이제 화재 사고가 난 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전고체 배터리는 그럴 위험이 없죠.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고체로 막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액체를 쓴다. 그래서 전해액이라고 좀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 전자가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의해서 위로 움직여서 여기가 모터거든요. 위쪽에 여기. 예. 요 모터를 따라서 이 모터를 전자가 이제 움직여 주는 거죠. 그런 구성 원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입니다. 팩을 이렇게 탁 해놓은 건데 리튬입니다. 리튬이 주인공이에요. 2차 전지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4대 요소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양극재는 뭐다?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이게 LG엔솔에서 이걸 되게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양극재는 그 리튬 이온 있죠. 아까. 예. 리튬 이온이 여기서 사는 집이 여기예요. 리튬 이온 저희 양극재 일단 집에 있어요. 집에 있을 땐 방전 상태입니다. 예. 아직 에너지 충전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방전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누가 그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선을 탁 꽂았어요. 그러면 이 리튬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해요. 네. 충전하러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이 사는 집을 우리가 양극재라고 하고, 예, 그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시면 되고, 그 리튬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양극 소재로 굉장히 적합하고, 이 양극재가 배터리의 용량하고 전압, 그러니까 주행거리 같은 거 있죠. 제일 중요해요. 이 4대 소재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고 이 리튬 비중이 높을수록 용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양극재도 따로 NCM,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런 거 딴 건데 LFP, 리튬, 인산철 뭐 이런 이제 양극재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가의 40%를 이 양극재가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음극재는 여기 일하고 있죠. 리튬이 이제 출근한 거예요. 출근해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이 된 거예요. 충전이 됐고, 그러니까 이 음극재는 리튬 이온이 이제 출근한 회사입니다. 예. 근데 보시면 이쪽에 이게 흑연이거든요. 육각형 모양 보이세요? 육각형. 여기서 이 리튬 이온이 충전할 때 일로 가죠.
그럼 이 리튬이 이 동그란 것들 있죠. 얘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못 나가게. 여기서 딱 이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예. 그게 이제 음극재 역할이에요. 너 여기서 일 열심히 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주로 흑연이 주로 쓰이고 리튬을 많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많이 저장할수록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 실리콘도 주목을 받아요. 원래 흑연을 쓰는데 거기에 실리콘도 지금 대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흑연보다 더 많이 저장을 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극재는 이제 배터리의 수명을 결정하고 천연 흑연 쓰고요. 근데 거의 중국이 만들죠. 인조 흑연, 또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들을 쓰고 원가의 한 15%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액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주인공인 리튬이 이제 출근했다가 또 퇴근도 하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과 회사를. 그걸 할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리튬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전해액이고, 출퇴근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리튬이온이 충전 방전될 때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집에서 음극 갔다가 다시 집에서 여기 회사죠, 회사. 집이 아니고 예, 그 회사 갔다가 집에 갔다 회사 갔다 집에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액체를 쓰고 배터리 성능 향상에 여기다 이제 전해액에다가 전해질 있죠. 첨보가 만드는 게 전해질 같은 건데 거기에 뭐 피첨가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넣으면은 배터리가 성능이 향상됩니다.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배터리 원가의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은 뭐냐면 이제 만나면 안 돼요. 집과 회사를 분리해야 됩니다. 워라밸. 집에 왔으면 집에 쉬어야 되고 회사 가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일과 집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워라밸이라고 하죠. 이 둘이 만나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나요. 폭파 사고가 발생해요. 예, 번아웃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LG에너지 솔루션 거기 홈페이지에 이거 되게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을 차단합니다. 차단하고 이게 닿으니까 이제 서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분리막으로 막아야 돼요. 무조건 양극, 음극은. 안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미세한 구멍들이 좀 뚫려 있어서 거기로 리튬이온은 이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리튬이온만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원가의 한 15%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리막 이런 이제 밸류체인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의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먼저 볼 게 원통형. 요즘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머스크 형님이 요새 갑자기 이 원통형 그 4680 배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개발하는데 성공해가지고요. 예, 신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통형 배터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그 말 그대로 우리 알카라인 전지 같은 거예요. 근데 생산이 되게 쉽고요. 비용이 낮아요. 하나 만드는데. 되게 작아요. 작아서 이거를 묶어요. 수많은 걸로 이제 수천 개로 묶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종류가 있어요. 18650, 21700, 4680.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름 앞에 18은 지름 18mm.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지름이에요, 여기. 이렇게 된 게. 그리고 여기가 길이죠, 이렇게. 예, 요거. 위로 이제 길이는 65mm. 21700은 좀 크죠. 요즘에 나오는 게 4680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뭐 삼성도 만들고 파나소닉, LG도 만들어요. 지름이 46mm나 되고 길이가 80.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크면 클수록 배터리 성능이 좋아져요. 이 원통형 배터리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저런 건 좋은데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이게 작기 때문에. 그리고 동그란 거를 막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틈이 많아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걸 커버하려고 저 4680을 만든 거죠. 그래서 주요 제조사는 LG엔솔, 삼성 SDI, 파나소닉이 만들고 있고, 이걸 채택한 회사는 이제 테슬라죠. 거의. BMW도 이거 채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 그 자동차에
저 3000개를 탑재를 해야 자동차 하나에 21700 배터리 3000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겁니다. 3000개가 들어가요. 한 자동차에. 그리고 전 세계, 아직은 제가 점유율은 좀 더 조사해 보겠지만 2020년 기준이에요. 23%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형이 있어요. 이 네모난 그대로. 네모나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위에가 뚜껑입니다. 이걸 캡 어셈블리라 그래요. 이 통이 있고.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뭐 상신 EDP나 뭐 신흥 SEC 이런 기업들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맞나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그건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 각형은 이렇게 네모나게 말 그대로 각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캔인데 내구성이 되게 좋고 단단해요. 굉장히 충격이 강합니다. 조립도 쉬워요. 유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 안전해야 되죠.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게 바로 이 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무거워요. 그리고 열이 방출이 잘 안 돼서 냉각 장치를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제조 공정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제조사는 역시 각형하면 삼성 SDI고 중국 기업들이에요, 주로. 각형을 채택한 회사는 좀 많습니다. BMW, 폭스바겐, 포르쉐, 아우디. 그래서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49.2%. 당시에 2020년 기준. 그다음 파우치형은 이제 요게 그 우리 주머니 같이 생긴 거예요. 얇아요, 되게. 저 보시죠. 껌 같이 생겼죠. 저거를 막 쌓아요. 이렇게 제트 스태킹 방식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교차해 가지고 쌓는 건데, 아무튼 이거의 장점이 있어요.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행 거리가 길어요. 파우치형의 장점은 그 배터리 소재를 층층이 쌓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모양을 막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길게, 짧게, L자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그걸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리고 또 무게도 가볍고 이런 장점은 있는데 비싸요. 비싸고 충격에 약해요.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약간의 단점은 있습니다. 그 주요 제조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이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우치형을 채택한 건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시리즈에 주로 들어가 있고, GM, 포드, 르노, 볼보 여기가 이제 파우치형을 채택을 했고, 비중은 이제 27.8%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좀 설명을 해 놓은 건데, 메뉴에 각형 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 배터리를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캔으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죠? 이제 납작하게. 파우치형은 이제 필름 형태입니다. 이렇게. 필름 형태로 굉장히 얇고. 내부 공간이 닫혀 있어요. 얇고. 근데 이 원통형은 돌돌 말았죠. 여기 보이세요? 동그랗게. 젤리롤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요런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면 좋은 숫자들인데, 이건 뭐냐면, 저희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좀 퇴사했죠. 저기 유한타증권으로 가신 것 같은데, 이한나 연구원님이 저희 당사 있을 때 만든 자료 중에 제가 좀 캡처를 해왔어요. 그래서 요게 한번 보시면 기억하면 좋은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가 용량이요. 해외 기준으로는 킬로와트라고 하는데 보통 95킬로와트 정도.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기준 68킬로와트고, 전기차 한 대당 한 $10,000 정도 한대요. 배터리가. 1,000,000원 정도 하는 거죠. 1,200. 전기차 한 대당. 이거 꽤 비싸죠. 그리고 이제 원재료 함량인데 이게 니켈,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입니다. 요게. 그래서 Ni가 니켈인데, 니켈이 이제 요게 NCM 811 80%가 니켈이 들어가는 양극재인데, 그런 경우는 52kg나 들어가고요. 니켈이 진짜 많이 들어가죠. 리튬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코발트가 근데요 가격이 엄청 비싸요. 이게 전기차 한 대당 원재료 가격이 코발트가 $720. 그죠? 니켈하고 똑같죠 거의. 그래서 코발트를 요즘에 좀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코발트 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요즘에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기가와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이게 신문 기사 보다 보면 25기가와트, 뭐 250기가와트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췄다 이러면, 근데 1기가와트를 그냥 만 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250기가와트면 아, 자동차 250만 대 분이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요 숫자를 알아놓으시면 여기 동박은 또 40kg 한 대당 40kg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 톤이면 25만 대 이런 것들이고 요걸 뭐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데이터만 이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1기가와트당 한 10,000대 정도의 전기차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전기차용 이제 22년 기준이에요. 점유율인데 일단 CATL이 가장 뭐 높고요. 뭐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건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1등이니까 시장 자체가. 그리고 BYD가 2등으로 올라섰고요. LG엔솔이 이제 3등 12.3. 그다음 파나소닉이 4등입니다. 7.7. 그다음에 SK온이 5.9. 삼성 SDI가 5%. 주요 회사들은 다 여기에요. 근데 이제 CATL과 BYD의 단점은 미국으로 못 가요. 그죠? 이게 단점이라 확장성에 문제가 있고 중국이 성장하면 좋지만 언젠가 성장이 둔화되니까 반면에 이제 LG엔솔, SK온, 삼성 SDI 이제 미국, 유럽으로 다 가니까 긍정적이고 파나소닉은 왜 이렇게 점유율이 높냐면 테슬라에만 납품을 해요. 물량 엄청 받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6개 업체가 지금 이제 과점 상태인데 반도체는 3개 업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는 나머지 뭐 브리티시 볼트는 망했고 뭐 그 노스볼트는 참 지금 양산하는데 애를 먹고 있고 몇몇 업체들이 있는데 안 돼요. 배터리 만드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우리 한번 스타트를 끊었고 오늘은 이제 개요만 좀 설명을 드렸고 아, 2차 전지가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그 배터리 다른 주제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